김업루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치즈하고 발사믹이네. 자, 우리 신유진 변사 발사! 네, 라클레 치즈. 라클레 치즈 기억나시죠? 뒤에 꺼내시고, 이 라클레 치즈 부어서요, 발사믹을 좀 뿌려갖고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저는 꿀도 가끔 찍어 먹어요. 찌에 파는 그런 발사믹 말고, 30년산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혀요. 30년산이 정말 풍미가 진짜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30년산에 찍어 먹으면 정말 최고지만, 안 되면 15년산도 있습니다. 최근에 다스베드를 보기 시작한 분들이 이거 안 먹어본 분들이 많잖아요. 방청객에 한번 돌렸거든? 네. 네? 어때요? 하나 더 달라고? 그건 안 돼. 자, 그러면 마무리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이 상품의 본질은 정확히 뭘까요? 치즈와 뿌려 먹는 이 엄청난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행복감을 줍니다. 행복감. 이걸 먹으면서 여유로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할 말이 없어. 맛있어,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되게 고소하고 또 달콤하고 기분 나쁠 때 먹으면 진짜 좋고 그리고 되게 비싼 거 먹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쁠 때 이거 먹고 나면 조금 풀릴 것 같아요. 그래, 많이 풀릴 많이. 치즈는 살 안 쪄요. 네. 이건 거짓말이야. 치즈는 단백질. 이런 말 믿지 마요. 네. 단백질 살 안 쪄요. 라클레 치즈 처음 먹어본 분. 맛있어요? 아, 사 먹을게요. 네. 저분이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방청석은 이게 좌석이 정해져 있습니까? 왜 이분들이 아니요. 맨날 앞에 앉아 계시죠? 선착순인데. 앉았으냐? 아니 변하지를 않아. 이분은 제가 한 1년 넘게 보행 팬분 같아요. 아. VIP 고객이라서 이 자리에 앉히나 보다 그랬어.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선착순인데, 아. 가정 불화가 심한 거지. 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장관 후보자들 그중에서 내 가슴을 울린 거 한 건만 얘기하자고. 오늘은 한 사람이 오늘은 그냥 한 한 사람밖에 사람이야, 없었어요. 그냥. 아니, 오늘은 한 명 거가 너무 한 명이 너무 찡했어. 찡했, 막 속이 약간 이상해요. 일단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릴게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 2020년에 아마 그냥 중3이겠죠?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 중고를 받아서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고발당해요. 한동훈이 벌써 3명 고발했어. 기부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은 중개만 했고 기부자 명의는 노트북 50대를 기부한 그 회사 명의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기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아들이 노트북 좀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거기서 핵심은 엄마하고 연결된 그 인맥이 딸이 이런 걸 한다는 걸 듣고 정말 좋은 일이구나. 그 의사결정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하면 들어주겠어요. 이분이 말하면 들어주겠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들어주겠어요. 김어진이 말하면 들어주겠다. 그게 바로 이 찬스의 맥락이고 본질 아니겠습니까? 관련 보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 하지 말라니. 네. 본질은 저거예요. 학생이 어떤 기업에다가 노트북 안 쓰는 거 50대 기증하시죠? 너 누구냐 그러겠죠. 이 경우는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하고 동문이라는 거지. 그 의사결정권자가. 그래서 엄마 아빠 찬스가 쓰인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스펙은 미국에 유학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니 아마도 그런 스펙에 활용하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보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딸을 인터뷰한 기사가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에 실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삭제됐어요.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왜 삭제하죠? 왜 삭제하지 왜? 왜 삭제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미성년자인 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지 딸이 그렇게 보호받아야 될 거라면 남의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속이 아주 미식거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기사가 정말 놀라웠죠. 그렇죠. 사항이 나간 기록이 인천에도 없고 서울시도 없다고. 그런데 한동훈
측에서는 무슨 상을 받긴 받았다라고. 하나 단체 뭐 어디에선가 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도 썼대, 책도 냈대라고 하셔가지고 봤더니 논문을 한 학기 동안에 6개를 쓰잖아요. 대단하죠. 네. 천재 같아, 천재. 2달간 논문을 5개 쓰고 책을 4권을 내고 논문 제목이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19, 분쟁지역 교육 및 의료개혁, 그 다음에 기하학, 기초미적분학, 세포주기와 유사분열. 사실 살짝 작은 상을 좀 크게 부풀리거나 또는 뭐 돋보이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스펙들을 좀 부풀리거나 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학생들이 1시간 일했는데 2시간 일했다고 막 써주고 그러잖아. 저는 눈 감아줄 수 있었을 일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조국한테 했던 그 기준을 생각하면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시장상이 아니라 시장의 이름이 어딘가에 적혀 있거나 훨씬 덜 중요한 상들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걸 가지고 그냥 시장상이라고 해버렸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조국 때는 안 넘어가줬잖아, 하나도. 신용카드 추적하고 대한민국 특수부가 쫙 투입돼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억울하면 안 되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심지어 최강욱 의원은 인턴 증명서 발급해주고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여기, 실형 때렸잖아, 실형. 이게 그 삭제된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에 있는 기사를 보면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2만 시간 이상의 무료 과외를 진행해서 여러 상을 받았대. 2만 시간 됐나 안 됐나 한번 다 그러니까 이런 거 검증해보자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연결만 해줬다는 거지. 단체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 사람들이. 합쳐서. 그러니까 검증해보자고 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흥분했겠어? 그 정도의 과정은 넘어가 줄 수 있잖아. 이거는 넘어가기 좀 그래. 좀 심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열심히 이런저런 스펙을 쌓아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었던 수준을 범죄로 만든 다음에 엄마를 감옥에 보내고 4년. 딸은 고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지휘자 아니야? 그러니까 억울할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자리로. 지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딴 말이 뭐가 필요해?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손가락 3개는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 3개 하나도 없는 줄 아나 봐. 손가락 5개 갖고 참하게 이렇게 했나? 비유? 얘기 나온 김에 그럼 한동훈으로 가자, 오늘 그러면. 지난 시간 짧게 얘기했는데, 아파트 편법 증여. 경향도 한번 단독한 다음에 후속 보도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건이야말로 한동훈 검사식 정의가 얼마나 졸렬하고 볼품없는지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말 나온 김에 자세히 설명할게. 이 98년 2월달 일입니다. 정모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한동훈 후보의 모친한테 1억을 빌려요. 그리고 그 빌린 1억으로 신반포에 있는 청구 아파트를 삽니다. 당시에 이 아파트 시세가 대략 1억이에요. 사실상 거의 전액을 빌려서 아파트를 산 거지. 빌려준 모친은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겠죠?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정모 씨가 이 아파트를 한동훈한테 파네? 여기서부터 골 때리잖아. 엄마한테 아파트 살 돈을 빌린 다음에 그 아파트를 고스란히 한동훈한테 파는 거예요. 아들한테 팔아. 아들한테. 이상하잖아. 당시 한동훈 후보는 사법고시 패스한 직후에 연수원 연수원 월급이 한 달에 65만 원일 때예요. 여기 절묘한 게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근저당을 안고 사요. 안고 살 수 있지. 안고 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빌린 돈은 내가 갚을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시세하고 근저당에 설정된 거하고 차익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 값이 당시 시세가 1억 정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한동훈은 사실상 돈을 안 내고 그 아파트를 사버린 거예요. 흐름을 보면 엄마가 1억 빌려줬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한동훈한테 팔죠? 한동훈은 돈을 한 푼도 안 들였는데 아파트가 자기께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담보 설정하고 근저당 해줄 때 시가가 1억이면 1억을 다 해주나요? 보통은 6천만 원만 해주잖아요. 근데 1억을 해줬다는 거는 계획이 다 있는 거지. 그렇지. 그분들은 다 계획이 있는 거지. 그거 얘기하고 하세요. 그렇지. 여기까지만 들어도 플랜이 보이잖아. 엄마가 아들한테 집을 주고 싶은데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혹은 상속을 빨리 하고 싶은데 한동훈은 그 해에 바로 군대를 가요. 이 아파트를 그 시점에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엄마한테 1억을 갚았느냐잖아요. 우리가 알 길이 없지. 근데 후보자는 갚았다고 하겠지. 자기 갚은 어렸을 기록은 때부터 저축하고 세뱃돈 모아서 갚았대. 갚았다고 하겠지. 입증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후루룩 넘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정의의 사도야. 정의의 사도는 좀 그만하라고 씨발. 근데 더 중요한 건 시기야. 98년 2월 달이에요, 이게. IMF 구제금융을 97년 12월 3일 날 구제 신청을 했어요. IMF 터졌잖아.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금모으기를 시작한 게 98년 1월 5일이에요. 근데 이 부자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었거든. 남들 죽든 살든 돈 벌 찬스다.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집을 팝니다. 2배 이상 뛰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 돈을 번 거예요, 부동산으로. 그래가지고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또 거기에 이제 위장 전입을 하죠. 이 행위 전체가 가지는 비윤리성이 있잖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재산 증식을. 무슨 정의의 사도야, 씨발. 정의의 사도인 척을 하지 말라는 거야. 또 하나는 그 소위 그 검찰 정상화 기소분리 나왔을 때 직업적 양심과 윤리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직업윤리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진짜 코웃음을 쳤는데 개인이 핸드폰 비번 안 푸는 거는 개인의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쳐. 그럼 검사의 직업윤리상은 어때요? 풀어야지. 풀어야지. 어디다 대고 직업윤리 운운이야. 진짜. 더군다나 그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그럼 한동훈 후보로 쭉 가는 겁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하나만 더 하고 가세요. 됐습니다, 제가. 네. 저도 원래 같이 출연하자는데 저는 이거 하고 간다 그랬어요. 여기는 고정이고 예. 여기는 게스트거든. 게스트.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나오거든요. 부자들이 그때 다 집을 보러 다니면서 그런 것도 나와요, 영화에. 혹시 돈을 빌린 사람은 진짜 정말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거 아닐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돈을 빌려서까지 샀는데 한 달 있다 팔잖아요. 네, 한 달 만에 한 달 있다가 한동훈한테 팔아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근저당이 해제돼. 해제가 되고 그럼 엄마한테 갚았다는 빚을 거지. 갚았다. 엄마가 그냥 푼 건지 아들이 1억을 줘서 푼 건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는데 실제 1억을 줬다 하더라도 이 전체 행위가 당시 국가 상황을 알 바 아닌 거야. 그거는 자기들은 이때 쇼핑해야 되는 거야, 부동산. 줍줍. 채라도 더 살라고. 네.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흉년에 논을 샀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립운동가 같은 검사라는 둥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딴 거는 참 이 친구 아이고 알뜰하네 이러고 넘어갔는데 오늘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약간 속이 미식미식해요. 진짜로.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한동훈한테 집이 넘어갔으니까 중간에 사람을 끼워놓은 거 이런 것도 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이것도 다 법적 조치가 돼야 되는 거고 편법이 아닙니다. 남들이 금모으기 할 때 돈 벌 공략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저도 욕심내면서 살았는데요.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 한다고 하니까 이쪽에 대선 주자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니까 조졌어요. 조지는 실력은 제가 대단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라.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은 솔직히나 하지. 그냥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대통령 돼서 출세해가지고 장관 됐잖아. 그럼 그 정도로 만족해야지. 정의의 사도 독립군 이런 얘기 그만하라고 이제. 씨발.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되게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청문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자기가 무역협회장으로서는 역대 최초로 단 한 명 혼자서 일왕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참석을 했어요. 그치.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생각해봐도 자기가 진짜 금방 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옳았다라는 세 마디를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그걸 다시 이해식 의원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대요. 아, 자기가 옳았다고 해놓고? 재능이잖아, 그런 건. 그 영상을 봐야 돼요. 그 무역협회 회장을 지내실 때 그 일왕 생일 축하연회 2013년도에 참석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역협회 회장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역협회장으로서는 그 행사에 가는 것이 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에 일왕 아키히토 79세 생일 축하위원회에 참석을 하신 걸 두고 참석을 불가피하게 했다. 왜 불가피했느냐? 왜 피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오늘 남인순 의원님 질의에 그때 참석한 게 옳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옳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아니, 제가 옳다고 얘기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자기한테 불리한 뉴스는 못 보고 그런 거 재능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인데 금방 그 정도면은 완전 이거는 아니 정상은 아니다. 김현장이 있을 때 김현장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소송들 몰랐다 그러잖아요. 네.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사건. 살균제라는 폭스바겐 폭스바겐 그 연비 조작했던 사건. BMW 화재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범기업 네. 일본 전범기업 대리했던 거 몰랐대. 몰랐다는 거 아니야. 몇 초 전에 옳았다고 했어요.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 다시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아니 녹화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재능이야 이 정도면. 재능이지 재능. 그러니까 20억씩 주겠지 김현장에서. 좀 심각하다. 내가 임하는 곳이 정의와 공공이다. 본인이 한 일은 공공외교래잖아. 예. 이게 김현장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박진 이 양반을 잘 봐야 돼요. 박진 씨가 넓은 의미에서 도박도 게임이다. 아니 넓은 의미에서 마약도 약이에요. 맞잖아. 이 양반도 김현장에서 고문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뭐 추산에 따라 조금 다른데 9억에서 15억 정도 고문료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장관 끝나고 김현장에 갈 거냐? 지금으로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가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는 외교부 장관이 스펙이고 그 스펙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가시고 싶은 곳은 김현장 아니냐는 거죠. 한덕수 씨가 거기에 대해서 그 좋은 거 내가 다 버리고 지금 총리 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 좋은 곳은 김현장이고 지금 총리와 외교부 장관은 스펙이다. 그렇지. 근데 한덕수, 박보균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최종 목표는 일본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내각 인사들 보면 옆에 돈하고 일본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이런 그 생일에 갔는지 몰랐지 우리는. 옳았다. 무역협회장으로는 단 한 사람만 갔잖아. 이게 죄의식 없이 사는 방식이에요. 뭐라고 하면 공공외교다. 불리한 것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죄의식이 없으니까. 김현장 그 변호사가 한 명이 그 증인으로 나왔는데 차마 공공외교라고는 못하더라. 그 변호사도 차마. 그동안 내가 30년간 국가에 봉사했으니 이제 돈 벌고 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왜 또 공직으로 오냐고. 이렇게 되면 후배 공직자한테 야 이거 좀 해줘 하면 들어줘야지. 왜? 그럼. 다시 내 상관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야 그러냐. 끌어줄 거 아니에요. 어우 그때 네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너 김현장 고문 새끼 고문으로 좀 와라 이렇게. 그리고 거기 갔다가 다시 또 공직으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공직 사이클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오늘은 너무 우리 심각하게 화낸 거 아니야? 자, 끝낼 때가 된 것 같다 얘기하는 네. 겁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